네,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1과목 마지막 시간인데 1차 1과목에 대한 상법 보험편 중에서 4회, 5회, 6회 기출문제 보고 그다음에 다음 주, 다다음 주에는 이제 농업재해보험법 1회부터 6회까지 기출문제 한번 본 다음에 모의고사 한 2번 정도 실시하면 이제 시험이더라고요. 한 4주 좀 넘게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또 한번 1과목은 같이 읽어보는 시간이니까 같이 읽어보시고 답이 혹시라도 틀린 부분 있으면 바로바로 지적해주는 센스가 꼭 필요할 것 같으세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상법 보험표 1번은 보험 계약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막 이게 불효식 행위냐 어떤 계약에 대한 원리 같은 것들 나오는 부분도 있잖아요. 한번 1번을 봤더니 보험 계약은 보험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 계약자가 승낙함으로 이루어진다. 사실 이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저희가 보험자는 보험회사고 그 다음에 보험 계약자가 일반적인 저희들이잖아요. 그런데 보험 계약을 보험회사가 청약을 했고 보험 계약자가 승낙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게 답이다. 네,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내용들을 보시면 항상 저는 이제 이 부분들 답이랑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지만 항상 문제는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을 한 번쯤 읽어보시면 회독수가 많아진다는 거, 결국은 법조문을 가지고서 끝난다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에 보험 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고르시오.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나왔으니까 또 이 법조항 읽어보시고 이 내용들이 그러니까 4회, 5회, 6회가 되면서 과거에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답을 알면 되는 거였지만 요즘 트렌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고르는 형식으로 나오니까 색에 대한 내용들 다 알아야 되고 시간도 좀 오래 걸린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라고 했으니까 옳은 거 말고 그럼 이번에는 옳지 않은 게 니은이라고 하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라면 설사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 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 할지라도 보험자는 설명 의무를 부담한다. 아니죠. 일반적으로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통상적인 것들은 보험자가 설명 의무를 갖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설상 이 상대방이 어떤 보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설명에 없어도 된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관련돼서 한번 내용을 보면 특별한 내용들은 없네요. 아무튼 보험의 약관에 대한 부분은 매년 출제가 되니까 관련된 내용들도 5회에서도 볼 거예요. 네. 다음으로 이제 보험 증권에 관련된 내용들, 이제 증권에 관련된 내용들도 보면 특별하게 증권에 대한 것들은 보통 이제 보험 증권을 갱신하거나 뭐 재발행하거나 할 때 어떤 기간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 증권에 대한 비용들을 누가 부담할 건가가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면 이제 옳은 거니까 보면 기존의 보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 보험자는 그 증권의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 증권의 교부에 가름할 수 있다. 단순하게 이제 연장하거나 단순하게 변경할 때는 그냥 증권의 교부를 가름할 수 있다. 이 내용을 기재를 함으로써요. 보통 이제 답이 됐던 것들을 보니까 이 증권의 작성의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을 한다. 어떠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는 보험자가 부담을 하지만 이런 증권 작성 비용들은 보험 계약자가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아니면 이렇게 2주간 이내, 이 부분들 1개월 이내로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이런 부분들이 오답으로 나온다는 부분들 기억하시고요. 4번 문제를 보니까 이건 이제 중복 정답 처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험 계약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아까 보험 계약에 대한 그 법조항 자체가 1번 조항과 1번 문제와 4번 문제로 해서 두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었어요. 먼저 보험 계약에 대한 것도 옳지 않은 거니까 내용 보면 보험 계약 당사자 쌍방과 이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을 때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사실 이제 무효로 하는 거는 보험계약 당사자 보험사고가 알 수 있었으면 그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보험사고가 이미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 그때는 그 계약 자체가 무효로 할 수 없죠. 무효로 할 수 없다.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없는 것, 발생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것들은 알고서 했던 것들이라서 무효로 할 수 없다. 다음에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때, 그러니까 여기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는 거고, 이번에는 이미 발생한 것을 알지 못하게 되었으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알지 못했으니까 이때는 무효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당사자 쌍방과 그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효로 할 수 없다. 근데 여기는 이제 무효로 했다고 했고, 여기는 알고 그러니까 내용이 또 반복적인 내용들이에요.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무효로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문장이 법조항이 좀 약간 해석하는데 난해한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좀 주의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또 항상 나오는 게 이 보험 대리상이 대부분 나오는 거고, 이제 가끔씩 이제 보험 설계사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설계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랑 그리고 보험 대리상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적이니까 그런 것들을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험 대리상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의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니까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의 보험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의사표시를 이제 하는 것들도 할 수가 있죠. 보험 대리상의 권한을 보험자가 제한한 경우 보험자는 그 제한을 이유로 선의 보험 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네, 이 부분은 맞는 부분들이고요. 한번 또 오답을 한번 보면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이제 보험 설계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 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유일하게 보험 설계사가 할 수 있는 게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 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거기다가 영수증까지 교부할 수 있는 거, 그 두 가지만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상법 보험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옳지 않은 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다른 절차 없이 바로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니죠. 어떤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최고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다른 절차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오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보험료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 기간 중에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되면 당연히 감액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보험 기간 중에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항상 통지의 의무가 있으니까 이 부분 맞으니까 결국은 앞부분이 다른 절차 없이가 아니라 최고를 해야 되는 경우에만 되니까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이제 고지 의무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한번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보도록 하면, 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부실에 고지한 때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게 아니죠. 안날로부터는 이제 1개월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그 다음에 안날로부터는 1월인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는 3년이니까 이거 두 가지 숫자들만 좀 주의 깊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다음으로 B는 A의 유임을 받아 A를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험자 C와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어떤 이제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B가 이제 보험을 계약을 했고 A는 이제 타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 뭐 A가 됐든지 B가 됐든지 다 어떠한 위험 변경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통지 의무를 다 무조건 해줘야 돼요. 그래서 통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고, 그리고 그 타인에 대한 부분을 계약을 해지를 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동의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그 보험을 계약했던 이 B가 파산 선고를 받았을 경우에도 A가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보험료도 납부할 수 있다는 그런 권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옳은 답이었고요. 지금 여기서는 옳지 않은 거였으니까 위험 변경의 통지 의무를 A, 타인도 지고 있다. 다음 상법 보험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들이네요. 한번 옳은 거 보면, 보험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 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최초 보험료 처음과 계속적으로 보험을 유지하고 있었을 때 차이가 난다는 거. 계속 보험을 유지하다가 2개월 동안에 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때 이제 최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최고의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 계약 성립 당시에 전부 또는 1회 보험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아예 그런 것들 납부하지 않으면 2월이 경과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런 부분이 있네요. 네. 한번 보시고 특별한 이렇게 반복적으로 중요한 이제 법조항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고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50개 조항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법조항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도 나중에 풀어보시면 아마 제 생각에는 한 10분 내외면은 이거 다 푸실 거예요. 25분. 그 다음에 모르는 거는 그냥 패스하셔도 한 85점 정도 맞으시니까 그냥 보시면 되세요. 위험 변경 증가에 대한 통지와 보험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한번 답을 보면 옳지 않은 건데 보험사고 발생 후라도 보험자가 위험 변경 통지 혜택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이 부분에서 보면 당연히 보험사고 발생을 했어요. 만약에 오늘이 이제 4월 26일 날 보험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나중에 보험자가 사실은 이제 이 안에서 어떤 보험 사고에 대해서 어떤 고지를 했어야 돼요. 어떤 위험에 대한 고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전에 고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이제 보험사고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고지를 했네요. 고지를. 그러니까 지금 위험 변경 통지의 혜택 이 부분들은 결국은 위험 변경의 통지를 하는 부분들은 계약자가 하는 거니까 계약자가 이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그리고 그 하지 않은 것을 토대로 해서 보험자가 이 계약을 해지를 했어요. 그렇게 하였을 경우 그러니까 지금 고지를 해야 되는데 고지를 하지 않은 것을 알고서 보험회사가 이거를 해지를 했어요. 이미 해지를 하였을 때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은 없죠.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은 없고 또 만약에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 있으면 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해서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다음으로 내용을 보면 보험사고 발생의 또 통지 의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보험자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 의무를 해태하여 증가된 손해라도 이를 포함하여 보상할 책임이 있다. 아니죠. 당연히 보험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어떤 통지를 해서 어떤 위험이 증가했으면 당연히 그 부분들에서 어떤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통지가 잘못되어 가지고 증가된 손해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게 법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좀 법조항이 이렇게 보면 내용을 보면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가 이때 수익자까지 다 포함이에요. 통지 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법조항과 같이 한번 보세요. 다음으로 이제 보험자의 보험 금액 지급과 이 면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전쟁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면책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면책사항으로 인해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의 지급 책임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을 할 수 없다. 이게 면책사항이지만 약정으로는 구할 수 있죠. 약정을 만약에 해서 어떤 전쟁도 보험을 혜택을 해주겠다. 그런 거는 계약자한테 유리한 사항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약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정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잘못된 답이네요. 다음으로 이제 소멸 시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제 매회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계약자한테 유리한 것들은 3년, 보험회사가 하는 것들은 2년, 보험료의 반환 청구, 계약자가 내 보험료 돌려줘 하는 거니까 3년이어야 되는 2년이라 되어 있고, 보험회사에 쌓여있는 적립금, 계약자가 요구하는 거죠. 돌려달라고 하면 3년, 보험금 청구권, 계약자가 보험회사한테 청구하는 거니까 이것도 3년, 보험료 달라고 하는 거는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자한테 하는 거니까 이건 2년, 다 보니까 1번이게 되겠네요. 다음 이제 보험 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항상 이거 회사와 보험 계약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보험 계약자가 불리한 입장이니까
그런 사람한테 불리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보니까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재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 계약자와 보험 회사 간의 관계가 아니라 회사 대 회사대로 하는 게 재보험인 것들이라서, 이 재보험은 일반적인 이런 불이익 금지 원칙이 이제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재보험에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아니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보험이니까. 여기 보면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인데, 그러나 이렇게 회사와 회사 간에 하는 재보험, 해상보험도 회사랑 회사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으로 이제 상법, 손해보험 증권에 기재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항상 또 이 증권에 관련돼서 기재사항들이 한 문제 나오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화재보험 증권도 있잖아요. 그 두 개 같이 비교하시면 무조건 한 문제씩 맞으니까, 제가 50개의 법조항에서 90점 맞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다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되세요. 저 때문에 맞으시는 건 아니시고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맞는 거니까. 보험사의 성질 들어갈 거고, 무효와 실권의 사유, 그다음에 보험 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 연월일, 그런 것들 당연히 들어갈 거고, 전에도 한번 나왔죠. 기출문제에서 보험 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따로 이렇게 손해보험 증권에는 기재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한번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내용을 보면, 보험의 목적, 이게 어떤 건물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보험의 목적이 들어갈 거고, 사고의 성질, 이게 화재보험인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인 종합위험인지, 보험 금액, 보험 가입 금액 얼마나 설정할지, 또 이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해서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되고, 이걸 월납을 할지 연납을 할지 그런 것들 지급 방법, 그 다음에 보험 기간을 정한 때는 그 시기와 종기, 계약체의 24시부터 뭐 수학기 종료 시점, 그런 식으로 해서 시기와 종기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무효와 실권의 사유, 뭐 고지 위반을 하거나 어떻게 면책사항이 발생하면 그런 것들은 무효로 하겠다, 그런 것들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보험 계약자, 그 다음에 피보험자 두 사람에 대한 것들은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같이 이렇게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주소, 성명, 상호고, 그 다음에 보험 계약에 대한 언제 했는지 그 계약 일자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보험 증권에 대한 작성지와 그 작성 연월일까지 나온다는 게 10가지 사항에다가 화재보험이 있으면 총 3가지잖아요. 그것까지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항상 나오는 게 뭐 초과보험, 뭐 미평가보험, 기평가보험도 한 2문제 정도 꼬박꼬박 나오죠. 그래서 초과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인데 그것보다 적게 가입하는 거, 그게 이제 초과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주체가 되는 게 우리가 보험 금액, 보험 가입 금액이 주체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그래서 일부 보험은 보험 가입 금액보다 보험 가액이 더 큰 거, 내 주체가 더 작은 거니까 일부가 되는 거고, 내 주체가 더 크면 이 부분이 초과보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 보험 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의 초과보험은 무효로 한다. 항상 사기나 무효 같은 경우는 다 무효 사유가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맨 위에 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초과보험은 보험 계약 목적의 가액이 보험 금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보험이다. 뭐 반대로 써있죠. 반대로 보험 금액이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대로 써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익숙하지 않으면 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보험 금액은 내가 가입하는 시점이고 가액은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보시고 이제 또 기평가 보험과 미평가 보험이 나왔네요. 그래서 기평가 보험과 미평가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여기서 보면 기평가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을 가입할 때 당시에 결정이 되는 거, 계약할 때 결정이 나는 거고, 미평가 보험은 사고가 났었을 때 그때로 가져다 하는 부분들이니까, 미평가 보험은 보험 계약 체결 당시에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이거는 이제 기평가 보험에 대한 내용이고, 미평가 보험은 이게 아니죠. 한번 쭉 보면 네, 미평가 보험은 나오지 않았네요. 다음 이제 재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아까 재보험은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와 회사의 관계고,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원보험과 관련해서는 따로 원보험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어떠한 가축 재해보험이나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도 손해율이 커지지만 그 손해율에 대해서는 그 NH 손보에서 다른 외국계 보험사에다가 내가 이렇게 손해가 많이 발생하면 그것들을 또 보완해달라고 정부에다 요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보험회사에다가도 가입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그래서 이 원보험, 보험 계약자 농민이랑 또한 농협 손해보험이랑 하는 계약에는 미치지 않고 그 초과됐던 부분들만 따르게 계약을 하는 것들이니까 당연히 재보험은 원보험의 계약에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야 되는데 미쳤다고 하니까 미친 거죠, 이거는. 그래서 미치면 안 된다. 다음에 중복보험에 관련된 부분도 매회 출제가 되니까 아시다시피 동일한, 이건 이제 2차 과목과도 연관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보험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 계약이, 이 과목에서는 저희가 2차에서는 다른 계약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수개의 보험 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 가액의 총액이, 역시나 또 가액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보험 금액이어야 되죠, 이게. 보험 금액의 총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 금액의 한도에서 연대 책임을 진다. 다시 한번 보면 A보험사가 있고 B보험사가 있고 C보험사가 있다고 하면 사실 이제 하나에 대한 보험 가액을 이 갑에 대한 보험 가액이 있었을 때 사실 이제 이 회사에다가는 보험 금액으로서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보험 금액. 그래서 보험 가액이 원래 한 1,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이었는데 A보험사에다가 보험 가입을 1,000만 원 하고 B보험사에 1,000만 원 하고 C보험사에 대해 2,000만 원 했다고 하면 이것들에 대해서 이런 갑이라는 것도 보험 가액을 가지고서 이 1,000만 원을 가지고서 A보험사한테 1,000만 원, B보험사한테 1,000만 원, C보험사한테 1,000만 원을 받게 되면 이거는 이제 부당이득이 되는 거고 어떤 보험을 가지고서 악용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따로 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앞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초과보험으로서 이게 더 커야 되는 겁니다. 커야 이런 부분들로 안분을 해주는 거지. 이게 40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을 해서 이런 보험 가액과 같거나 더 작으면 이 한도 안에서 다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복보험에 대해서 나온 것들은 이렇게 수개의 보험 계약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보험 가액의 총액이 아니라 보험 금액의 총액이 그 다음에 보험 가액을 초과한 때 그렇게 해서 문장에서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제 보험금에 대해서 어차피 2차 과목과 연관이 됐으니까 만약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C보험사한테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했어. 권리를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A보험사와 B보험사가 C보험사까지 플러스해서 다 부담하는 건 아니고 본인들이 부담하기로 한 것들만 부담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네, 맞는 문장이네요. 또 일부 보험에 대한 부분이 나왔네요. 이제 일부 보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보험 금액이 항상 금액을 써보세요. 이게 헷갈리면 저희가 보험 금액이랑 보험 가액을 항상 쓰셔서 이렇게 되는 게 초과보험,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일부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맞는지 보면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일부 보험이란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에 미달하는 보험을 말한다.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에 더 작은 거, 네, 맞는 문장이고, 틀린 거 바로 보면, 일부 보험에서는 보험자의 보상 책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을 할 수 없다. 다 약정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특별한 기준이 없으면 약정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이 손해보험에서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 손해액 산정하는 부분들에 대한 아까 비용적인 부분이랑 여기 나왔네요. 손해액을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을 한다. 근데 이 부분 맞고 아까 보험 증권에 재발행할 때는 보험 계약자가 부담한다. 그런 것들만 좀 주의해 주시고 그래서 보니까 옳지 않은 거네요. 그리고 이제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어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이게 지급받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급할 것까지도 미리 땡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공제할 수 없다가 틀렸습니다. 한번 보면 여기 있네요.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이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한 금액을 이를 공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급 기일이 도래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기억해 주시고요.
또 화재보험에 대한 내용들 나왔네요. 그래서 화재보험도 특히나 이렇게 집합 건물에 대한 부분들이 꼭 한 문제 출제되니까 기억을 하시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네요.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하여도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죠.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집합된 물건에 대해서 화재보험의 목적이 되면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도 다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들이 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된다. 그러니까 항상 또 주의해야 될 게 맨 끝에 문장이 않는다라고 하면 되는지 한번 의심해 보시고, 이렇게 좀 단정적으로 되어 있으면 그게 또 추정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 문장에서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역시나 이렇게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번에 또 모두 고르시려고 했네요. 그러니까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네, 이런 거 보상할 책임이 없죠.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까지 어떤 보험회사에서 처분을 해주다 보면 손해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는 양수인은 보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지금 몇 개 안 돼요. 추정한다 문구가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 부분들은 추정한다 꼭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간주한다 이렇게 되면 틀린 답이 될 거예요. 다음에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보험 목적의 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통지할 의무들은 양도인도 있고 양수인도 다 통지를 해야 된다는 거. 다음 오답을 한 번만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보상액을 다 추가하는 부분들 다 부담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잔존물 제거 비용, 잔존물 처리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런 손해 방지 비용 같은 경우는 다 초과해도 다 지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네, 틀렸네요.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험 목적에 관한 보험 대위, 그러니까 갑, 을, 병, 이 세 가지에 대한 사람도 있었을 때 보험회사가 그런 계약자의 입장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건데, 이런 보험 금액에 대한 일부를 지급하게 되면 당연히 일정한 비율만큼만 갖는 거지, 여기서 보면 보험자도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전부 취득한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보험 금액의 전부를 지급하였으면 당연히 그 부분들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만 일부만 하였을 경우에는 여기서 나왔네요. 보험 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그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로서 따라서 이를 정한다. 항상 이렇게 좀 일부에 대한 부분들은 일부만 받고 전부에 붙였을 경우에는 전부에 대해서 붙는다. 다음 또 화재보험에 대한 부분이 나왔네요. 역시나 또 여기서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화재보험의 목적을 하여도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은 화재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나왔어요. 같은 기출문제에서도, 같은 사회차에서도. 그러니까 화재보험 목적에 포함된다고 했죠.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25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2개 법조항만 합치더라도 전부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다 보니까. 그런데 몇 개의 법조항들은 빠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거의 다 50개의 조항들이 다 나온다. 이제 이렇게 해서 4회 기출문제 끝났고요. 이제 5회 기출문제는 제가 이제 시험을 봤던 시험인데 이제 다 맞았었습니다. 역시나 1번에 보험 계약에 대한 부분이 나왔네요. 보험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보험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아니죠. 저희가 이거는 어떤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함으로써 끝나는 거지, 어떤 물건을 주거나 물건을 받거나 그런 계약들은 아니니까 요물 계약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상법상 또 역시나 보험 약관이 항상 또 2번이었네요. 약관에 대한 교부 설명 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보험 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죠. 보험 약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약관에 따라서 보험이 유지가 되는 것들이니까. 특별히 그럼 틀린 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험 계약이 성립하면 3월 이내에 약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죠.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처리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뭐 보험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험 계약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된다. 아니죠. 보험 체결 시 해야지. 체결한 다음에 설명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 가지고서 이렇게 쉽게 좀 어렵게 표현이 되니까 좀 주의해서 기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으세요. 다음으로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시나 옳지 않은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그 계약의 이익을 받게 된다. 전혀 타인은 따로 이렇게 수익의 의사표시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수익을 받는 게 타인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게 오답이 되겠네요. 한번 보면 다음으로 이제 보험 증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역시나 아까 전에 나왔던 것처럼 옳지 않은 것인데 기존의 보험 계약을 연장하거나 단순하게 변경할 때는 그 보험 증권의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되는 거잖아요. 기재함으로써 보험 증권의 교부에 가름할 수 있다는데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쉽습니다. 다음으로 보험 계약 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여기서 보니까 최초 보험료 지급 지체에 따라서 최초 보험료 같은 경우는 그거에 2개월 내에 그걸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된 걸 본다고 했으니까 지급 지체에 따라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 계약자는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안 되죠. 이 부분들은. 그런데 계속적으로 보험을 유지하고 있었다가 2개월에 대해서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게 어떤 무슨 반환하는 보험료를 주지 않으면 그때는 보험을 부활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는 최초 보험료에 대해서는 따로 이 계약이 부활이 청구할 수 없다가 맞습니다. 없다. 근데 청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틀렸네요. 역시나 저 보험 대리상에 대한 부분이 또 나왔네요. 보험 대리상. 그래서 보험 대리상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 대리상 같은 경우 아까 전에 사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떻게 나왔었냐면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에 대한 보험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의사표시를 받을 수 있는 거,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다 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해서 맞는 부분이네요. 한번 그러면 보험 대리상 매부 나오니까 한번 이쪽 부분 보면 이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 증권을 보험 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당연히 있고요. 여기서 보면 보험 계약자로부터 각각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받을 수 있는 거, 수령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보험 계약자에게 이러한 의사표시를 받아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체결을 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이 보험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 그리고 이제 보험 대리상에 대해서 권한 중에서 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선의 보험 계약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블라블라해서 보험 설계사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또는 보험 증권 교부하는 경우 그런 거, 특히 영수증 같은 경우는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이라는 거, 어떤 설계사분이나 어떤 보험 대리상이 작성한 영수증이 아니라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단순하게 주는 것만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제 보험 계약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과거에는 이렇게 한 2개, 3가지에다가 이제 4가지까지 나왔네요. 네, 이번에는.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으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얘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 기간 중 그 얘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는 보험 계약자는 그 후에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네, 일단 처음에 위험에 대한 것을 보험을 가입했는데 그 위험이 소멸됐으면 당연히 감액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똑같은 말이네요. 네, 어차피. 그런데 밑에 부분은 어떤 감액에 대한 부분이고 위에 부분은 무효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아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 계약자나 보험자는 언제든지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보험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사람은 보험 계약자이지 보험자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단순하게 틀렸네요. 그다음에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항상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 같은 경우는 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들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니까 맞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런 건 읽어보시고 역시나 또 고지 의무 위반이 나오네요.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항상 고지 의무는 모든 사람이 계약자, 피보험자가 다 해야 되죠. 그래서 보험자가 보험 계약 당시에 어떤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경미한 과실로 알지 못했던 때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아니죠. 고의 또는 이제 중대한 과실로 몰랐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지만 이렇게 경미한 과실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 주시고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면 네, 여기 나왔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어떤 고지하지 못했어. 그럼 그것들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어. 이미 그 고지를 안 했다는 걸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알지 못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는 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경미한 과실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다음 설명 중에 옳은 것은 그러니까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 계약자는 계약을 당연히 해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또 해지하지 않더라도 3개월이 지나면 또 해지가 됩니다. 뭐 간단히 하나 정도만 보면 뭐 상법상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하면 된다. 아니죠. 이제 서면으로 질문한 거 말고도 또 위험한 내용들이나 그런 것도 있으면 당연히 답변을 해야 됩니다. 또 역시나 이렇게 이번에는 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거죠. 아까 전에 단순하게 하나만 틀리면 되는 것들이었는데 난이도가 있으면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는 것은 모두 고르시오.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계약자한테 요구하는 것만 찾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 계약자가 하는 거고 보험료 반환 청구 하는 것도 보험 계약자, 적립금 반환도 보험 계약자가 하는 거고 이 보험료 청구권은 이제 보험회사가 계약자한테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확히 알지 못하면 틀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점점 이렇게 난이도가 있다. 다음 설명 중에 옳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답을 보면 손해보험 계약의 보험자가 보험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지급받은 때 다른 약정이 없으면 상법이 정한 기간 내에 납부일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네, 그렇죠. 30일 이내에 해줘야 되는데 30일 이내에 따로 이런 부분들을 승낙, 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낙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 오답을 한번 보면 손해보험 계약의 보험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받은 경우에 언제나 보험 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아니죠. 이런 것도 만약에 이런 어떤 인보험의 경우에 따로 어떤 그 신체 검사 같은 거 받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언제나 이제 이런 부분이 되는 거네요. 또 역시나 다른 약정이 없으면 2주 이내가 아니라 30일 이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틀린 부분이 나온다. 이번에 가계보험의 약관 조항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자에 관련돼서 약관으로서 허용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약자한테 유리한 것들은 허용해주고 계약자한테 불리한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약관 설명 의무가 3개월인데 1개월 이내라고 하니까 이건 안 되고 계약자한테 불리하니까 그 다음에 보험 증권의 교부가 있어서 증권에 대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1개월인데 2주라고 하니까 계약자한테 불리해서 안 되고 다음으로 고지 의무 위반을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 당연히 고지 의무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고지 의무로 위반해서 보험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니까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됩니다. 근데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도록 한 조항들은 계약자한테 불리한 조항이니까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해지환급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보험을 유지하다가 2개월 연체를 하셔서 해가지고 보험이 해지가 됐어요. 그래서 해지 환급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해지 환급금을 받게 되면 다시 부활을 못하게 되는 부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반환을 받았는데도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거는 계약자한테 유리한 조항이니까 이런 것들은 허용될 수 있다. 이런 건 이제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다음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을 보니까 손해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보험 사고로 인하여 생긴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죠, 당연히. 그 다음에 손해보험 증권에서는 보험 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 연월일 기재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보험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연히 이러한 부분들은 손해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오답된 걸 보니까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 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가 됐다고 하더라도 보험 계약의 체결시가 아니라 사고시죠, 사고시. 보험 계약의 체결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이 부분이 당연히 이제 그래서 오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이 부분까지 정리를 하고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14번부터는 좀 잠깐 쉬었다가 이 부분이랑 어차피 이제 6회 하면은 다 될 것 같아요. 질문사항 있으시면